안녕하세요. 마마동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그림을 함께 볼 건데요. 이 친구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 말로는 전 아무래도 히스테리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스테리라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에 조금은 낯설은 그런 용어여서 좀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증상을 가지고 검색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서 혹시 저 히스테리 아니에요?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의뢰를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히스테리라고 생각하는 친구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자, 이 그림에는 해석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시간 안에 다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지면에 가장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저 강입니다. 짧게 끊어서 강을 표현을 했고요. 강의 라인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짧은 호흡이 표현된 강이에요. 다른 그림에 비해서 이 강 그림만큼은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다는 거는 불안감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 불안감, 불안정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하고 관계되는 불안정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림은 크레파스로 색을 칠했는데 저 강은 사인펜으로 물의 흐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그림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인펜으로 라인을 그리고 색을 크레파스로 칠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사인펜으로 라인을 그렸다고 하는 의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인펜이라고 하는 미술 소재는 얇고 가늘고, 그래서 세밀한 걸 표현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그리고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그걸 표현하는 그런 소재로 적합한 소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그 소재를 가지고 대변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작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자기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친구는 안 사소한 거예요. 이런 성격은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예리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다른 배경적인 거는 색이 있는데 사람의 색이 없어요. 동물까지 포함해서 색을 칠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작은 공간에는 크레파스라고 하는 두꺼운 소재를 가지고 색을 칠하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라인 바깥으로 무엇인가 삐져나오는 그런 작업을 자신이 한다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삐져나오는 거를 못 참겠어요 하는 부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약간 어느 정도 강박적인 그런 성향과, 나는 조금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난 그런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져서 이런 성향, 이런 성격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와우, 피곤하게 사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온 스트레스, 우울,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이 친구가 디테일한 면까지 헤아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남들은 흔히 그냥 보통 넘기는 작은 부분까지도 미세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행동은 기질적인 성격적인 원인일까? 아니면 이후 일상의 생활에서 학습된 어떤 결과일까? 이제 이거를 궁금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해봤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님의 우울증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거니까 굳이 제가 전달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이의 특징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고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런 거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발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조차도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미세하게 관찰하고 미세하게 내가 알아차리는 부분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에 내가 제어 안 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안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럴 필요 없음을 조금 지적을 해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왜 의도치 않게 전혀 그런 의도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툭툭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는 그 안에서 의도와 의미와 그리고 표정과 연동되는 어떤 뉘앙스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석을 해서 자기만의 해석일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해석을 해서 자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맞춰서 반응해 주는 게 벅차고, 그런데 그 벅찬 것들을 차곡차곡 그동안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틈에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마의 관계에서 그런 면들이 점점 발달을 했고, 그런 면들이 일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까지도 그런 관계로 관계 맺음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피곤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시켜줬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조금 편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굳이 의미를 해석하고 그 뉘앙스를 분석하고 그러지 말고 액면 그대로 그냥 쿨하게, 쿨이라고 하는 거,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도, 그런 생활 습관도 이제부터는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고, 흔히 말하는 그 쿨하게 툭툭 털어버리는 쿨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자기 자신이 히스테리컬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에게서 어머님하고의 관계에서 출발한 그런 대인관계가 학습된, 그래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